어떻게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이론을 의미적으로 연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 애초에. 원칙상 불가능해, 원칙상.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불가피하게 해야 할 암기 사항들은 예컨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그 오지랖이 넓어지는지, 지난주에 그 결방을 해서 지금 미안함이 너무 커서인 탓인가 본데, 그런 줄 알고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근데 그 계산기 관련해서 많은 설명들을 드렸지만 이렇게까지 밑단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최후의 어떤 스킬까지 알려드린 적은 없었지 싶어요. 예. 다시 한번요. 우리 한자로 된 한문을 읽은 한글, 이걸로 표시된 숫자가 있다. 그거를 어떻게 계산기로 누를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숫자로 되는 건 그냥 생긴 대로 누르면 돼요. 생긴 대로. 누르고 0 몇 개고 누르고 0 몇 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몇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시험에는 3억 2만 원 이런 건 안 나와요. 3억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근데 그 3억 2천만 원도요, 억 앞에 3이 있죠. 만 앞에 2천이라는 게 2천. 2천은 뭐예요? 네 자리 차지하죠. 2000. 그리고 만으로 바로 끝나버리면 뒤에 0 4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억 2만 원까지 누르라고 나오진 않지만 3억 2천만 원, 3억 3천만 원, 3억 4천만 원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거의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계산기가 눌러지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 계산기는 네 자리로 표시된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영미식이라서. 근데 우리는 요 세 자리를 기준으로 하나 더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네 자리씩 끊어 헤아리면 눈속임, 시각적 그 흔들림 없이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시 올 클리어하고 3억, 그 다음에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 나누기죠. 나누기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지분 4,5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8이 딱 떨어지네요. 8이. 예. 이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산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오지랖 넓게 진행이 돼서 이게 지금 복잡한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가장 나중에는 여러분의 머리가 깔끔해질 수 있는 흐름인 거예요. 필요한 지체와 지연이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면, 계산기까지 실제로 눌러봤으니까 왜 제가 실물 계산기를 다시 들고 진행을 하기 시작했냐면, 사실 이제 그 계산기를 들고 진행을 하려면 우리 혈 PD도 카메라를 하나 더 돌려야 돼요. 복잡한 세팅인 거죠. 제가 이제 그 앱이라는 것을, 앱 계산기를 그 활용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저도 그리고 그 이게 카메라에 잘 잡히게 하려면 각도도 저한테는 불편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감안하고 감수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발 다음부터는 그 실물 계산기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러 그 계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매주 그 라이브를 계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이제는 그 라이브에 포함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녹화라도 떠서 조금씩 더 덧붙여 나가려고 하거든요. 일단 라이브 안에서는 계산을 하는데 그 보충의 설명이 또 연관된 어떤 이론적인 거 정리해두면 매우 좋겠다 하는 것들은 필요한 만큼 또 플러스 알파로 녹화를 해서 제공을 하려고 해요. 이제 그런 플랜을 갖고 있다 이해하시고, 또 사실은 여러분이 댓글에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대로 지금 뭔가 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과목에 특히 그 대목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도무지 암기가 안 된다. 이런 대목 있죠, 여러분. 그거 제발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따로 녹화를 떠서라도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그 학습 서비스 이게 마음에 들면 그때 구독도 누르고 좋아요도 좀 반응해 주시고 댓글로 자꾸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댓글로. 그래서 혼자 고민하면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1년 시험 다 보고 나서도 그 바로 잊혀질 정도로 흐릿한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일단 다른 공부할 테니까 요거 좀 복잡해 보이니까 네가 좀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내가 산뜻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머리에 그리고 몸에까지 담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줄래?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짐작하는 질문하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조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많이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조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게 주시면 저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내용으로 헬프하고를 해나갈 수 있다. 뭐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얼마나 좋겠어요. 질문 자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저 정도의 수준 또는 진도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고 있구나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런 학습 기회 공간으로 좀 헬프하고가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24번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숫자가 막 장황하게 나와 있지만 계산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계산 문제 아니니까 건너뛸 수도 있어요. 건너뛸 수도 있는데 하나는 좀 언급을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고 계산 문제네 이러고 계산 문제 포기하겠다고 작성한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포기하고 가요. 마음이 급하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지만 계산 문제 아닌 문제도 있다.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투자 수익률 포트폴리오 관련인데 뭐 가지고 있는 자산 A, B, C, D를 투자를 하는데 그 상황이라는 게 있죠. 낙관적인 상황, 정상적인 상황, 비관적인 상황, 이 시장 전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장 전망 각각에 대한 확률까지 한 25% 낙관적일 수 있고 50% 정상, 비관적일 수 있는 게 한 25% 된다. 각각의 비율로 이런 수익률, 여기 지금 수익률을 표시한 거잖아요. 수익률 요렇게 ABCD, ABCD, ABCD 각각의 낙관적, 정상적, 비관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기대값 또는 평균이죠. 그게 요렇게 그리고 표준 편차 이렇게 요 표 읽는 거잖아요. 그냥 표를 읽으라는 거지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을 보면 뭘 알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산 A와 자산 B는 동일한 기대 수익률. 요 기대 수익률이 여기 있잖아요. 기대 수익률 평균 기대값. 요 기대값이라고 딱 표현했잖아요. A와 B 4.0, 4.0, 4.0%, 4.0% 동일하네요. 동일하니 맞네. 예. 그 다음에 낙관적 시작 전망. 이 낙관적이라는 요 대목이죠. 자산 D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진짜 D가 높아요? 낙관적. 그러니까 이 표에 읽는 것일 뿐이라니까요. 14% D가 제일 높네. 맞잖아요. 맞죠? 예. 자산 C와 자산 D는 동일한 투자 위험. 여기 투자 위험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투자 위험이라는 거. 투자 위험이 뭐냐?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알고 있을까요? 이 투자 위험은 사실은 표준 편차인 거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뭐예요? 이게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느냐. 이게 편차죠, 편차. 이게 제곱의 형태면 분산이라고 하고
그것의 루트를 씌우면 그게 표준편차라고 하죠. 제곱은 너무 크기가 커지니까 그거를 이제 루트로 씌우면 그게 음수가 없이 그냥 크기로 그것도 필요한 만큼의 사이즈로 축소시킬 수 있죠. 그래서 표준편차를 표현한다는 건데 그 표준편차가 바로 그거죠. 기대치에서 얼마나 벗어나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위험, 투자 위험. 투자 위험이 뭔데요? 기대는 했는데 그 기대와 달라질 수 있는 게 투자 위험이니까.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투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예상치, 기대치에서 벗어나면 위험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 계산 문제 외에도 이렇게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필요한 만큼 설명하면 시험 문제의 모든 필요한 공부를 다 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출 문제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냥 그 운전면허 시험 기출 문제 하듯 그렇게 공부한다는 게 아니고 지문 하나하나 왜 틀린지 왜 맞는지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출 문제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에 yes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거꾸로의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No, not enough, 충분치 않다. 그럴 때 그 대답은 어떤 경우겠어요? 그냥 문제 대 정답 지문 또는 정답 지문. 정답 지문에는 맞아서 정답일 수도 있고 틀려서 정답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아는데 그냥 기억일 뿐인 그런 공부. 또는 상당 정도 이해한다고 하는데 충분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학습해 놓은 기출문제 공부.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많은 오히려 장애로 작용을 하고 근거 없는 충만감을 주고 그리고 그 충만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는데 시험장에서는 그 넘치도록 결핍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산 C와 자산 D는 동일한 투자 위험. 자산 C와 자산 D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표준 편차가 동일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너무나 금방 보이는 거예요. 금방 의미를 알면. 근데 이런 문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네요. 시험 볼 때는 너무나 확신에 차서 정답이 딱 보이면 얼른 다른 문제 풀어야 됩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40문제 중에 그 지문이 5개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5,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고 보면 한 8문항씩 8문항씩 정답이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 1번이 정답일 확률 문제가 한 8문제는 되는 거죠. 2번, 3번. 그러니까 그 앞쪽의 지문이 정답이 될 확률이 절반 이상은 되는 거예요. 절반 이상. 그러니까 그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뒤에 게 정답이 되는 경우도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 앞쪽에서 정답이 1번부터 나온다고 해서 놀랄 일도 아니고 5번 쪽에 가서 정답이 될 확률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답이 거의 확신적으로 체크되는 순간 더 이상 읽지 마라. 읽는 것도 시간 낭비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지금은 공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문 하나씩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시험 준비할 때는. 그러나 시험 당일날에는 그럴 여유가 없다. 예. 자, 그래서 그 4번 연속으로 보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여러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게 뭔 줄 이미 배우셨을까요? 평균이 같으면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작은 걸 택한다, 선호한다. 왜 그래요? 표준 편차 분산은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투자 위험. 위험이 적은 걸 택해야죠. 수익 기대치가 같다면 위험이 적은 거. 거꾸로요. 분산 또는 표준 편차.
또는 위험이 같으면 기대치가 높은 거를 택해야 되겠죠. 이런 원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겁니다. 공부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진도를 나가야 되고, 의미를 이해했다고 해서 그 이해한 내용이 기억화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꾸 혈파고는 이 나선형, 반복, N, 심화, N, 진도, 진행, 이런 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배 원리에 따르면 자산 C, 자산 A보다 선호된다? 자산 C는요 8%예요. 기대치가. 자산 A는요 4%. 당장 8%부터 선택해야 되겠죠. 맞네요. 맞네. 3번은 틀렸었고. 네. 죄송합니다. 3번은 틀렸었고. 오늘은 좀 진짜 오지랖이 넓은데, 여러분 시험 볼 때 정말 틀린 것은 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틀린 거.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표시할 때도 이렇게 확실하게 표시를 하세요. 그래야 OMR 표시할 때 헷갈림이 없고, 또 문제 풀 때도 틀린 거 찾으라는 건 이거 확실하게 표시해놔야 여기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흔들림 없이 틀린 걸 찾게 돼요. 잘못하다가 맞는 걸 찾게 되고, 또 맞는 걸 찾으라고 했더라, 틀린 걸 찾으라고 했다, 매번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X차표를 확실하게, 그 옳은 걸 찾으라 하는 것은 O를 그냥 이렇게 표시해도 좋고, 표시 안 하는 건 O다, 이렇게 자기만의 패턴을, 자기와의 약속을 정해놓으면 좋겠죠. 참 오늘 오지랖 많이 넘네요. 예. 그 다음에 자산 A, B, C, D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수익과 위험은 각 자산의 투자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자산 A, B, C, D, 이런 게 있는데 그 투자를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높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사실은 이 표 안에는 그 비중 표시가 없어요. 비중 표시가 있는 시험 문제는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런 문제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계산 문제로, 진짜 계산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그 비중은 빠져 있고 이렇게 지문 하나로 해놨네요. 비중이 달라지면 수익이 달라지고, 수익이 달라지면서 또 위험도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그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는 게요. 그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계산 문제에도 필요한 개념들이니까, 표준 편차, 이게 위험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기대값, 여기 기대 수익이다. 그리고 발생 확률이라고 하는 표현, 요 표현은요, 발생 확률은 요 사건, 시장 전망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요 그 A, B, C, D가 삼행으로 네 가지로 이렇게 퍼센테이지 나온 것은 요거는 수익률, 요걸 말한다. 수익률인데 자산별로 이렇다. 이렇게 표가 읽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 읽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표도. 사실은 이 표 읽기가 또 안 돼가지고 여러분 중에는 그 난감해하는 분도 계세요. 표는 이렇게 읽는 거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오지랖을 최대한 넓혀서 드릴 말씀은 드렸다 싶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네, 오늘은 요 정도? 사실은 욕심이 그 지난주에 빠진 것도 있어서 좀 더 진도를 빼볼까 했는데, 여러분 시간 오늘 문제를 더 진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은 그 계산 문제 한 문제 더 보다는 지금 제가 잠깐 여러분 그 26번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그 아무리 부동산학 개론이 암기가 아니고 이해라고 하지만 암기할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파고에서는 자꾸 암기보다는 이해, 그리고 이해하면 암기로 남는 방식이 돼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고 암기가 전부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예컨대 이런 사람들을 암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이론을 의미적으로 연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 애초에. 원칙상 불가능해, 원칙상.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불가피하게 해야 할 암기 사항들은 예컨대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 레일리 같은 경우 레일 기차 레일 같은 거 레일 그 요즘 전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달립니까? 전기로. 이게 거의 그 전자 자력 끌어다니는 힘 그런 걸로 작동을 하잖아요. 예. 그거 외에도 레일리는 그렇게 인력 시장이 끌어다니는 힘 인력 그래 레일리 인력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놓으면 떠오른다고. 레일리 그 음성적인 것에서 연상이 되는 레일리 인력 또 레일로 해도 좋죠. 레일 하면 기차 레일 생각하고 요즘 기차는 뭐 석탄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전자력 그런 걸로 끌어당기는 거. 이런 거. 그 알론소 같은 경우도 알른소 그 끙끙 앓는 소라고 해서 연상되는 것을 통해서 암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얼른 손들어 얼른 손들어 이게 경쟁 입찰 이런 것과 관련되는 시장론이에요. 버제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네요. 버제스가 번졌어. 이렇게 중앙에서 쭉 번졌어. 이게 동심원이 그렇게 돼 있죠. 번져 나가는 거. 번졌어. 예. 그리고 저는 이 헨리 조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헨리 조지 only 한 가지로 조져버려. 죄송합니다. 그 only 한 가지로만 조져버려. 잃어버리면 26번 같은 경우는 이게 토지세 제외한 모든 조세 없애버려. 조져버리고 오로지 토지세만으로 only 조져. 그러니까 이 이론의 내용하고 이 이름의 느낌 뉘앙스하고 연결짓는 이 방식이 혈파고에서 추천하는 혈꼬치가 추천하는 혈파고식 암기법인 거예요. 한 번 하면은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예. 그리고 그 래쉬 같은 경우도요. 이 래쉬에는요. 진짜 이 래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주목을 하면 이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거예요. 최대 수요 이론. 그러면 그다음에 쉬는 수요, 최대 수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예를 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까 그랬죠. 댓글로 뭐 애우고 싶은데 애워지지 않는다는 게 있으면 그걸 댓글로 올리시라니까요. 그러면 그거 간단하게 이렇게 애우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릴 거야. 이런 건 너무너무 편하죠. 그리고 아까 그 좀 굵직한 게 이제 그 영업 현금 흐름 그런 것도 혈파고식으로 하면 얼마나 파워풀하게 학습이 됩니까? 암기는 결과일 뿐이고 이해가 또 먼저 되잖아요. 이해가 됐으니까 암기가 탄탄해지고 이런 혈파고식 학습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 그 암기와 관련해서도 혈파고식 암기는 따로 있습니다. 정말 의미적 이해 기반의 암기가 아니래도 이런 뉘앙스를 활용하는 거 또는 저기 공시법에 가면 그 지목 관련해서 부호 한자로 나타내는 부호 있죠. 그것도 첫 글자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 따는 4가지. 그것도 어떻게 외우는지 그 그림 한 장으로 그냥 외워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참 웃으면서 외울 수 있도록 기묘한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공유할게요. 네. 오늘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점심시간 이용해서 라이브에 동참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오늘은 너무 길어진 느낌도 있는데
혹시 그 끝까지 듣지 못하고 녹화된 거를 보셔도 될 것 같으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음은 더 달리고 싶지만 딱 여기까지가 이미 넘치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좀 통해서 응원, 이 혈파고 혈꼬치 이 패션이라고 할까요? 이 의욕과 열정에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하십시오.